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휴, 최 팀장, 두고 봐라. 아이고, 엊그제 청소했는데 이거 와 이리 더럽노? 아이고 이 기사 뭐하노? 보면 모르나 차 청소하고 있었지. 아이고 맨날 청소 시험시험 해라 알아? 이 차 안이 깨끗해야 타는 사람들 기분이 좋지. 그 지금 운행하는 게 그 제조회사 출퇴근 이제. 그렇지. 직원들 출퇴근 버스. 야간조라 뭐 조금 이따 출발해야지. 가도 수고해라. 그래, 들어가. 응. 아이고, 이 시간이 벌써 이래 됐네. 슬슬 가볼까? 아이고. 저는 2020년 로이어 관광에 입사해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열심히 일하며 결근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가보자. 모범생이시네요. 왜 이리 으슬으슬하게 춥지? 이 감기가 오려나? 이 컨디션이 영 좋지 않네. 이 병원 문 닫을 시간이네. 감기약이 다 떨어졌네. 일단 좀 쉬고 빨리 눕자. 진짜 온몸이 부서질 것 같네.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야, 저럴 때 쉬어야 되는데요. 이제 보자. 운전을 하시니까 더더욱 건강이 중요하신데. 아이고. 39도? 안 되겠다. 오늘 3시 운행을 못 하겠다. 이기동 기사입니다. 네. 제가 어제 밤부터 이 몸살 기운이 있더니 도저히 너무 아파서 오늘 3시 운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당일에 운행을 못 하겠다 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열도 너무 많이 나고 온몸이 부서지듯이 쑤시고 아파서요. 도저히 운전대를 못 잡겠습니다. 병원 갔다가 오늘 하루만 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출근 어떻게 하노? 좀만 쉬었다가 병원 가자. 아이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몸은 좀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 관리 좀 잘 하세요. 그렇게 당일에 출근 못 하겠다고 통보하고 결행하면 다른 기사 배치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라. 아침에 병원 갔다 왔어도 됐겠구만. 자기 건강 관리 좀 잘 하세요.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플 줄 알았나? 병원 갔다 오고 하루 쉬어도 컨디션 제대로 안 돌아왔는데 운행이나 하러 가자. 아유, 아픈 게 죄는 아닌데. 어젯밤 마신 우유가 상했나? 안 되겠네. 병원 가봐야겠다. 몸이 안 좋을 때는 저 연달아서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어요. 면역력 때문이죠. 네. 뭐야. 어제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장염이 먹고 이게.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오늘 세시는 못하겠네. 아이씨. 아, 전화하기가 무서운데요. 아이씨. 이 최 팀장 또 난리치는 거 아이가, 씨. 모르겠다. 예, 팀장님. 제가 장염에 걸려서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설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 기사님 진짜 장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상습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무할 것 같으면 그냥 사표를 쓰세요. 말을 저렇게 심하게 해요? 이 기사님 사표 쓰라는데 왜 안 씁니까? 예? 그렇게 무책임하게 당일 결행 통보하고 그냥 사표 쓰세요. 관리팀장의 질책은 계속됐고 사표를 쓰라고 종용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차키 반납하세요. 참 못됐네. 결국 관리팀장의 질책을 견디기 힘들어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네. 진짜 아빠도 출근을 못했던 건데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계속 사표 쓰라고 강요하고 이게 해고가 아니면 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넘어가겠다. 두고 봐라. 자, 이기동 씨가 당일에 결근 통보를 한 날 이후부터 관리팀장의 압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기동 씨를 볼 때마다요, 관리팀장이 사표 써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이기동 씨가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자, 이럴 거면은 사표 써 이 말 자체가 좀 해고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김영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요. 네. 네, 이럴 거면 사직서 써라, 다른 직장 알아봐라,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 등 표현은 다르지만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라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자, 지금 그 말씀은 이기동 씨도 해고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팀장의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팀장을 비롯해서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남아 이를 승인했거나 적어도 추인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기동 씨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한 적이 없다. 이기동 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관리자가 근로자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사직서 쓰고 나가라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근로자가 해고하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뒤에 회사에서 해고한 적 없으니까 출근해서 근무하라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건데요. 네. 사무장님,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할까요? 잘 가다 왜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일단 테스트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 근로자가 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뒤에 회사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네. 요거 딱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해고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인이나 추인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3개월 뒤에 회사에서 해고한 적이 없으니까 출근해서 근무를 하라라고 했으니까 해고는 아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노동위원회와 법원 1심, 2심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제가 맞춘 건가요? 그런데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사표를 쓰라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관여한 정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1년의 노무수령 거부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 혹은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개입한 상황에서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에 수일 후에 회사가 해고한 적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묵시적으로나마 해고가 존재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로 돌아와서 이기동 씨는 어떨까요? 지금 회사에서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 회사는 회사가 쓰라고 해서 쓴 것이긴 하지만 이기동 씨도 퇴사에 동의를 해서 사직서를 쓴 거다. 그러므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거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기종 씨는 억울하지만 이대로 뭐 참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기동 씨가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죠. 네, 근로자가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쓴 게 아니고 회사도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의해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이게 뭐 진심이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내심의 의사와 다른 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연의 기동 씨도 관리팀장이 이제 계속 사직서를 쓰라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사직서를 쓴 건데 본인은 좀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관리팀장이 대표이사에게 이기동 씨가 무단결행을 자주 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상태로 관리팀장이 수차례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을 했고 이기동 씨도 관리팀장에게 해고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팀장이 그렇게 근무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기동 씨가 사직서를 낼 때 사직 일자를 쓰지 않았거든요. 네. 이기동 씨가 퇴사를 하고 싶었다면 그 날짜를 적었겠죠. 아, 그렇죠. 이런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이기동 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쓴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요. 회사로서는 이기동 씨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동 씨가 작성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만약에 회사가 사직을 권유해서 사직서를 쓰게 된다면 이게 무조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되나요? 네,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처한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작성한 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물품 반납하고 퇴직금 수령까지 이루어진 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로 돌아와서 이기동 씨의 경우에는 이 작성한 사직서가 무효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해고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이기동 씨가 쓴 사직서는 무효이고 이기동 씨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기동 씨는 해고가 맞다. 자, 그럼 이기동 씨가 노동위원회에 지금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당해고에는 해당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로이어 관광회사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고요.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네. 자,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기동 씨는 다시 복직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는 이기동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요 기동 씨가 해고됐던 그 기간 동안에 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 받은 금액만큼 임금 상당액을 나중에 받을 때 조금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장님이 더 조사해온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 이기동 씨가 해고 기간에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손해배상의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해서 얻은 수입은 근로 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 이것을 중간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중간 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간 수입 지금 전부를 공제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얼마나 공제가 되는 겁니까? 네,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임금 상당액에서 근로자가 얻은 중간 수입 전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업수당,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70%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 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요.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기동 씨가 해고 기간 오전에 통근버스 운행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100만 원을 벌었고 버스 운행 외에 본인 명의의 저작권 등록에 따라서 저작권료로 50만 원을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기동 씨의 평균 임금 30%에 해당하는 수입 부분만을 중간 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고요. 이기동 씨가 지급받은 저작권료는 로이어 관광회사에 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얻게 된 수입이 아니므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기동 씨의 이 억울함이 조금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동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회사에서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도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직서를 쓰게 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동 씨처럼 계속해서 사직을 종용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게 만드는 것이라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기동 씨의 경우에도 비록 사직서를 썼지만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데요. 회사의 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